안녕하세요. 공대생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취업 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전소의 기술 직렬, 전공은 기계, 전기, 전자가 되겠죠? 기술직으로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직무 설명을 열심히 하는 이유. 바로 직무에 대해 알아야 구체적인 자기 어필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이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전기직을 맡고 싶습니다. 기계직을 맡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운영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고 대화의 소재도 풍부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직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 발전소에 대한 기본 상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는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곳이고요. 발전기는 회전을 시켰을 때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기입니다. 발전기에 터빈을 연결한 후 수증기를 불어넣어서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도 돌게 되겠죠. 그래서 발전소에는 터빈에 증기를 불어넣기 위한 펌프, 보일러 등이 있고요. 이 설비를 동시에 운전하면서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집과 건물, 공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력망에서 전기를 받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시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가정집이나 공장에서 전기를 사용한 만큼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료를 납부하고요.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소들에게 전기를 생산한 만큼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전소에 대한 기본 상식이었고요. 이제 발전소의 기술 직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기술직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고요.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한 직무로 쭉 가는 것이 아닌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운영 근무를 먼저 보겠습니다. 운영 근무는 발전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업무고요. 아까 발전소는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전기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발전기를 켰다가 꺼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증기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이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동해야 할 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일러를 돌려서 물을 데우고요. 펌프를 돌려서 수증기를 보내고요. 또한 밸브를 개폐하여 수증기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운영 근무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만약 설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 기계, 전기, 제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났는지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 근무에 필요한 역량은 아무래도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겠죠. 실제로 운영 근무는 전공에 상관없이 배치합니다. 자신이 전기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유체역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한 발전소는 항상 기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 근무자들은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지보수 업무를 보겠습니다. 운영 근무에 비해 업무가 다양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업무의 주요 업무는 당연히 설비의 유지보수겠죠. 발전소에는 발전기부터 시작해서 펌프, 히터, 보일러 등 수많은 설비가 있습니다. 그 설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 고칠 수도 있고요. 혹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유지보수의 경우 담당 직원이 직접 하지만 전문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전문 업체에게 외주를 주게 됩니다. 전문 업체에서 보수의 방법과 금액을 제시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할 능력이 있어야 덤탱이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참고로 유지보수 업무는 전공별로 다른 설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전기 직렬이라면 발전기, 변압기, 모터 등을, 기계 직렬이라면 펌프, 배관 등을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법령 검토.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건물에서 안전과 직결된 설비, 예를 들면 전기, 소방시설, 승강기 등은 모두 나라에서 만든 법에 따라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업무에는 이 법령에 맞게 설비를 유지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의 천장을 보시면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시험을 해봐야겠죠. 어느 정도 주기에 어떤 시험을 해야 하는지 모두 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유지보수 담당자는 용역업체에 외주를 맡겨서 이런 전문적인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소방뿐만 아니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건물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법령이 있고요. 이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개편됩니다. 따라서 이 법령을 놓치지 않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법령을 확인해야겠죠.
다음으로 설비 개선에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보통 발전소의 수명은 20년이고요. 처음에 발전소를 짓고 난 뒤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기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기기를 우리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요. 혹은 환경 규제가 심해져서 새로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를 통해 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유지보수 업무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업무의 특징은 업무에 필요한 외주를 담당하는 것이었고요. 외주업체와 일을 할 때는 나라에서 정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업장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파악하는 등의 업무가 있고요. 요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시죠? 관리감독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관리감독자가 바로 유지보수 담당자가 되겠고요. 안전이 강화될수록 관리감독자의 의무와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취업 판단은 운영 근무와 유지보수 업무를 모두 맡은 적이 있고요. 각 근무별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근무는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 중에도 간간히 자기 시간이 있고 쉬는 날도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나 공부, 특히 기술사를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운영 근무를 추천드립니다. 대신 교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유지보수 업무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발전소에 있는 전등, 소방시설, 환기팬 등은 우리 가정집에도 똑같이 있죠. 집에서 이런 기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출장 서비스를 받게 되면 출장비가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설비를 고치게 된다면 자재값만 들겠죠. 또한 유지보수 업무의 특징이 있다면 운영 근무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원인을 하나씩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당시에는 시벌시벌거리면서 일하지만 돌이켜보면 추억이 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소의 기술직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취업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